이번에 푸틴이 취임을 했습니다. 근데 취임식에 미국이 안 갔어요. 유럽 국가들 대부분이 안 갔습니다. 일본도 안 갔대요. 근데 한국은 이도훈 주 러시아 대사께서 참석을 했습니다.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 2. 자, 푸틴이 취임을 했습니다. 이미 3월에 대통령 당선된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솔직히 뭐 취임식을 하든가 말든가 알바노예요, 그죠? 근데 지금 중요한 이슈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지금? 대통령 취임식을 저렇게 하면 보통 다양한 국가가 외교관을 보냅니다. 특사도 보내요. 근데 지금 이번이 왜 중요해? 미국이 안 갔습니다. 러시아 대통령 취임식에. 유럽 국가들 대부분도 안 보냈어요. 일본도 안 갔대요. 근데 한국은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도 참석을 했습니다. 한국이랑 프랑스는 참석을 했대요. 자, 이거에 대해서 오늘 조금 좀 얘기를 할 게 있겠죠, 당연히. 자, 우선 푸틴 대통령 당선됐습니다. 역대 최고 득표죠. 몇 프로 받았어요, 이번에? 87.28% 득표를 받고 당선이 됐습니다. 물론 좀 그렇게 신뢰가 가는 득표율은 아닌데 어찌되었든 푸틴이 이번에 87.28을 받고 당선이 됐대요. 자, 푸틴이 만약에 안 죽는다면 2030년까지 임기입니다. 러시아 대통령이 임기가 한 번에 6년이에요, 지금. 6년이라서 2024년에 임기 시작되는 거니까 2030년까지 해먹는 겁니다. 올해 푸틴이 71살이에요. 71살. 2030년이면 77살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살아있다면은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뭐 크게 죽냐 마냐까지 신경 쓸 건 아닌 게 바이든이 올해 81입니다. 바이든이 올해 81인데도 대통령 선거 나왔는데 트럼프도 푸틴보다 나이가 많은데 뭐 푸틴 임기가 다 끝나도 77살인데 바이든은 지금 이미 푸틴의 나중에 임기 끝나는 나이보다도 나이가 많아요, 지금 바이든은. 자, 어찌되었든 자, 이렇게 이번에 푸틴이 취임식을 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에 대한 보이콧이 있었던 거예요, 이번에. 보이콧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들어눕는 거야. 뭔가 그 노조가 보이콧했다, 그럼 들어누운 거고, 뭔가 이런 거를 보통 보이콧이라고 하죠. 취임식에 보이콧을 했다는 거는 취임식에 참석을 안 했다는 얘기죠. 자, 일단은 미국이랑 유럽연합 그리고 일본 이렇게 대표적으로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근데 유럽연합이 전부 다 참석하는 건 아니에요. 자, 유럽연합 국가들 중에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6개 국가가 참석을 했습니다. 프랑스, 헝가리, 슬로바키아, 그리스, 몰타, 키프로스.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이 6개 국가가 참석한 건 그렇다 치고 대한민국도 이번에 참석을 했다는 겁니다. 주 러시아 대사이신 이도훈 대사님께서 참석을 하셨어요. 아무튼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러시아가 대한민국을 비우호 국가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죠? 그건 아시죠, 다들? 이미 좀 됐습니다. 2년 됐어요, 2년. 이미 2022년에 비우호 국가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러시아의 심기 거슬리는 말들을 해서 들어간 건 아닙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 때 비우호 국가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랑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비우호 국가에 들어간 이후에 우리 존경하는 윤통께서 구지구태요. 계속해서 러시아의 심기가 거슬리는 말을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하고 다니셨어요. 물론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고 아주 나쁜 국가니까 우리 대한민국 주권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여기저기에 가가지고 당당하게 대한민국의 주권을 갖고 대통령으로서 러시아 깔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은 구지구태요. 자원이 없는 나라고 별로 에너지도 또 없는 나라라서 저렇게 자원이 많은 국가랑 사이가 틀어져서 좋을 게 1도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전혀. 자, 그렇게 우리 존경하는 윤통께서는 러시아 푸틴 심기 거슬리는 말을 계속하고 다녀셨지만 또 대통령 취임을 푸틴이 한다고 하니까 대통령 취임식에는 대한민국 외교관을 보냈습니다. 왜 보냈겠어요, 지금? 간단해요, 지금. 간단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전락이 높습니다, 지금.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다시 대화의 장으로, 화합의 장으로 갈 가능성이 전락이 높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는 세대죠? 그러기 전에 일단 조금 좀 정돈해놓을 필요 있어요. 작업해놓고. 그러면은 이제 미러 관계가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는 또 뭘 의미하는 거예요? 러우 전쟁도 정리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에게 불리해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지금 앞에 있는 겁니다. 물론 모르죠. 바이든이 또 당선될 수도 있죠. 또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이 가능성들이 요만큼이라도 있고, 요만큼도 아니야, 졸라게 많은데 저런 걸 대비할 필요는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러시아가 또 북한에 대해서 계속 지켜세워주는 게 있어요.
아세요 지금? 북한이 요즘 먹고 살만하대요. 저도 이제 정부 관련된 그 외교 관련된 제가 이제 신뢰할 만한 소식통, 이게 근데 좀 대비라고 해가지고 누구라고 제가 얘기할 수는 없고 신뢰할 만한 소식통을 통해 가지고 제가 들어보니까 북한이 요즘 먹고 살만하다 그러더라고요. 요즘 좀 머리가 아픕니다. 이 먹고 살만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아주 큰 이유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때문이에요. 북한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하는 게 있죠 지금 전 세계가. 근데 중국도 그 제재에 동참을 해요. 다만 진짜 굶어 뒤지기 직전일 때, 엄청난 폭염과 엄청난 가뭄과 수해로 북한의 식량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뒤지기 직전이래. 그렇게 북한이 굶어 뒤지기 직전에만 먹을 거를 준대요 중국은. 그래야 말을 듣거든요 또. 근데 러시아는 지금 북한으로부터 포탄 존나게 사면서 그냥 다이렉트로 철길로 해가지고 그냥 식량이고 지랄이고 다 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요것 때문에 러시아의 러우 전쟁 이후에 북한이 좀 살만해지는 게 있다는 거, 요런 것들도 우리가 좀 딱히 좋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한테. 그죠? 아무튼 간에 대한민국이 국제정치적으로 손해볼 필요 없잖아요. 아무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을 했고 쳐죽일 짓을 했어도 한국의 입장에서는 전세계 천연가스 매장량 1위인 국가, 그리고 펄프까지도 우리가 수입해야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와 자원들이 바글바글하고 원자재가 바글바글한 그런 나라랑,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또 진출을 많이 했어요. 식품 기업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런 국가랑 척을 질 필요가 전혀 없다. 전략이 없다. 너무너무 안타깝고 우크라이나가 불쌍하지만 굳이 우리나라도 경제가 지금 안 좋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더 안 좋아지게끔까지 해가면서까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우리가 러시아랑 쌩을 깐다, 이거는 좀 과장이라는 거죠. 너무 과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윤석열 정부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도훈 러시아 대사를, 주 러시아 대사님을 보냈겠죠 취임식에. 그죠? 지금 그리고 굉장히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이 양반이 누구냐면은 주한 러시아 대사입니다. 2023년 12월 작년 12월이죠. 그때 새로 취임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한국은 비우호 국가들 중 가장 우호적인 국가 중 하나다. 이 얘기는 이제 어다르고 아다르다고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말 좀 들으란 얘기 같아요. 우리의 관계 끝발까지 안 가서 아직은 우리 대화 가능하고 우리 관계 다시 회복될 수 있어. 좀 똑바로 행동 좀 했으면 좋겠네. 요렇게 저는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굳이구태여 우리나라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그런 전쟁에 대해서는 사방팔방 굳이구태여 떠들고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안타까워도 우크라이나가. 자, 근데 나는 이게 제일 궁금하더라. 푸틴 취임식 하면은 맨날 이렇게 찍어요. 이렇게 찍어. 막 누구 들어오고 막 졸라게 찍어 막 이렇게 걸어 댕기고 막 이런 거 찍어. 그죠? 나 이게 궁금한 게 되게 많은 거야. 특히 내가 뭐가 제일 궁금했냐면은 이 문짝 있죠. 푸틴 딱 들어올 때 이 문짝이 활짝 열려요. 황금 문짝 2개가. 그리고 사람들 바글바글한 곳으로 이제 막 걸어 들어와 이제 이렇게 막 이런 게 있잖아.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궁금한 거 나는. 저게 뺑기일까? 도금일까? 저 황금 문짝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번에 푸틴이 이 레드카펫에서 100m 넘는 거리를 걸어야 되거든요. 이 시작점을 시작으로. 근데 이 거리를 걸으면서 딱 2명이랑만 악수를 했습니다. 이런 것도 너무 궁금했어요. 저희 간다요 컴퍼니의 인재 건 작가께서 우리 러시아의 유학파죠? 러시아 유학파 우리 존경하는 건 작가께서 다 알아보셨더라고요. 자, 일단은 푸틴이 걸어가다가 이 양반한테 일단 악수를 합니다. 딱 2명하고만 이제 악수하고 포옹을 했어요. 이 양반이 누구냐? 그러니까 그 2명이라면 저 수많은 사람들 중에 2명만 했다면은 뭐가 특별한 사람일 거 아니에요. 이 양반이 일단 누구냐면은 러시아 국립의료회의소의 소장입니다. 레오니드 로샬이라는 사람입니다. 레오니드 로샬. 레오니드 로샬. 의사예요, 의사. 소아과 의사로 굉장히 유명하고 러시아에서 국민적으로도 인기가 많은 의사야. 이 양반이 근데 왜 유명하냐? 의사인데 러시아 체첸 아시나요? 체첸이라는 곳이 있어요. 러시아의 전체 영토 중에서 체첸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체첸 사람들이 본인들이 러시아로부터 분리 독립하겠다면서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러시아 사람들 인질로 잡고 막. 옛날부터 이미 한 푸틴 집권한 이후부터니까 한 20-30년 됐죠 이제. 그죠? 20년 넘었다 이제. 이런 일이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이 양반이 그 인질극이 벌어지는 곳에 가서 체첸 사람들하고 쇼부를 치고 협상을 하고 중재 역할을 하고, 그리고 체첸 사람들도 야 레오니드 로샬 불러 중재하게 협상하게, 체첸 사람들도 그 반란 일으킨 사람들도 저 사람을 부르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냥 그래 나도 왜 그런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양반이 그런 역할을 함으로써 지금 러시아에서
뭔가 체첸 문제 터졌다 그러면은 로샬 또 불러라. 바로 그냥 로샬 알베인 거야. 뭔가 체첸 문제가 터졌다 그러면은 로샬 알베. 로샬 알베. 이 양반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미지가 좋아. 이 양반이 왜냐면은 그동안 이제 소련 때부터 굉장히 부족했던 소련, 러시아의 그 소아과. 아동은 소아과가 진짜 중요한데 우리나라 소아과가 폐과가 됐죠, 지금. 정말 문제인데 소아과 중에 응급 소아과라는 게 있어요. 애들은 성인이랑 달라가지고 어떤 진료를 보고 응급 환자가 들어왔을 때 소아가 들어오고 애기들이 들어오면 완전히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다르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문 분야가 제대로 안 되어 있던 거야, 러시아, 소련이. 근데 이거를 발전시킨 장본인입니다, 사실 이 양반이. 그리고 WHO에서도 그 소아과 전문가로 활동하고, 그리고 러시아뿐만 아니라 그 다른 주변 지역에서도 애들이 많이 다치잖아요, 애기들. 전쟁남 지금 팔레스타인에서도 이스라엘하고 지금 싸우면서 하마스랑 여기서도 애들 얼마나 많이 다칩니까? 이런 애들이 다치는 거에 대해서 국제 자선 활동도 많이 하고 막 이런 사람이야. 캐릭터가 독특해. 굉장히 좀 위인 같고 이미지도 괜찮고 그런 러시아에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할아버지 의사 뭐 이런 이미지예요. 그리고 친푸틴. 이게 중요합니다. 친푸틴. 러시아의 소프트 파워를 위해서 활동을 하는 양반으로 봐야 돼요, 이 양반은. 제 생각에. 친푸틴 세력이면서 러시아의 이미지, 그리고 러시아의 소아과 발전, 어떤 이런 것들, 그런 걸 위해서 좀 활동하는 그런 할아버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둘째로, 여기 보면 푸틴이, 여기 가면 이제 대통령 이제 그 취임식 하는 겁니다. 여기 되게 유명하죠? 아시죠? 유명한 거 아시죠? 여기. 일로 그냥 가면 되는데, 가다 말고 누구한테 갑니다. 그죠? 가서 포옹을 해요. 가서 포옹을 해. 자, 여기 보면은 자세히 봅시다. 여기 보면 푸틴이 지금 고개를 숙이면서 포옹을 합니다. 그죠? 이 양반은 또 누구냐? 할매야, 할매. 알렉산드라 파흐무토바. 파흐무토바. 이 할머니예요, 이 할머니. 이 양반한테 갔는데 작곡가래, 작곡가. 소련 때부터 유명한 작곡가예요. 지금 러시아 군가들, 그리고 소련에서 선전선동할 때 그 사용하던 수많은 음악들, 노래들,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작곡해온 양반이더라고. 보통 군가라던가 이런 거 작곡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은 흔치가 않잖아요, 사실. 근데 소련 때부터도 여성 작곡가로서 굉장히 활동을 좀 잘해온. 푸틴이랑 엄청 친해, 둘이. 둘이 막 엄청 친하고 공개 석상에서도 둘이 막 1+1으로 행사 많이 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자, 근데 이번에 진짜 신기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이분 누구예요? 스티븐 시걸입니다. 스티븐 시걸. 푸틴의 취임식에 스티븐 시걸이 취임식에 참석을 했어요. 옛날부터 유명했던 액션 배우죠? 저희 또래만 해도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간다요보다 조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남자분들은 특히나 액션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이 양반이 참석을 했어요. 이 양반인데 옷 되게 특이하게 입는 걸로 유명해. 무슨 중국 옷도 아닌 것이, 기모노도 아닌 것이, 뭔가 되게 특이하게 저렇게 옷 입는 걸로 좀 유명해. 옛날부터 그랬거든요. 둘이 친해. 옷을 이 양반은 항상 뭐 이런 좀 중국풍의 웃옷을 많이 입어요. 항상.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부터 그랬어. 이 양반이 원래 미국 국적이에요. 미국 사람이야, 미국 사람. 근데 이 양반 아버지가 그 벨라루스 사람이래. 러시아 바로 옆에 있는 나라죠, 벨라루스. 옛날에 소련 때는 벨라루스도 소련이었지. 근데 이제 이 양반 아버지가 벨라루스에서 이제 미국으로 날아가요. 이민을 가. 그 이 양반을 낳은 거야, 미국에서. 그러니까 스티븐 시걸 이 양반은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인 거예요. 근데 러시아의 승전 기념일 같은 거, 막 열병식 하는 날 있잖아. 그런 날도 막 참석하고. 미국이랑 러시아가 사이가 더럽거나 말거나 알바노고. 그리고 2016년에 러시아 국적을 취득합니다. 이 장면이에요, 이게. 2016년에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는데 푸틴이 스티븐 시걸을 특별히 크렘린궁으로 불러서 러시아 신분증을 선물로 줘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웃긴 게 뭐냐면은 저 스티븐 시걸이 2018년도에 뭐가 되냐면 대미문화사절 단장으로 임명됩니다. 대미문화사절 단장.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문화사절 단장이 된 거예요. 어디에? 러시아라는 국가의 미국에 대한 문화사절 단장이 된 겁니다. 미국과의 문화교류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러시아의 공직으로서 활동하는 어떤 그런 게 된 거예요, 이 양반이. 근데 미국 사람이랬잖아. 러시아 국적이 있어. 이 양반 3중 국적자야, 지금. 미국, 러시아, 세르비아. 지금 3중 국적자예요, 3중 국적자. 그러니까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양반이 러시아 국적을 갖고 있는데 러시아의 문화 외교를 담당하는 그런 사람인 거지. 굉장히 좀 아주 독특한 인물입니다. 재작년에 2022년에 스티븐 시걸이 7순이었어요. 70살. 근데 이 7순잔치 하는데 자기 푸틴은 전 세계의 최고 지도자 중 한 명이다 이러면서 찬양하고 난리도 아니래. 그리고 이 양반이 옛날부터 공공연하게 막 대외적인 인터뷰 같은 거 하면은 내 몸에는 러시아의 피가 흐른다. 내 조상들은 러시아 사람들이다. 나는 러시아 사람이고 러시아의 피가 흐른다. 이걸 엄청 강조하는데 왜 그런지 몰라도 이걸 막 계속 얘기하고 댕긴데 아마 왜 그렇게까지 막 강조하고 댕기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자, 어찌되었든 자, 이제 푸틴의 취임식이 시작됐습니다.
언제였어요? 5월 7일 저번 주 화요일이죠. 이 모스크바에 있는 이 으리으리한 공간에서 했는데 여기가 어디냐? 크렘린 대궁전이라는 곳입니다. 요 왼쪽에 있는 거 있죠. 요 건물이에요. 요 건물. 크렘린 대궁전. 여기서 했는데 이게 모스크바의 이 요새, 이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요새를 크렘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가보시면은 모스크바 크렘린이야 저거는. 그러니까 크렘린이 저거만 크렘린이 아닌 거야. 러시아의 크렘린궁 중에서 모스크바에 있는 크렘린이 저건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가도 크렘린이 여러 군데 있어. 대도시 같은데 그 러시아의 다른 지역 가도 그 지역만의 크렘린이 또 있고 막 그래요. 자, 아무튼 모스크바의 크렘린에 보면은 이 크렘린 대궁전이라는 궁전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거예요. 여기서 안에 보면은 막 삐까뻔쩍이 막 그 뺑기를 한 건지 뭐 도금을 한 건지 아무튼 금이 막 바글바글해요. 그죠? 이 궁전이 그리고 막 지은 지 몇백 년이 지나고 막 그런 궁전은 아니에요. 1849년에 다 지어진 건물이니까 올해 몇 년 됐냐 그러면은 175년 됐네. 엄청 오래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밖에서 보면은 1층, 2층, 3층 같죠? 아닙니다. 1층, 2층이에요. 1층에 창문이 이렇게 크게 있는 거고 2층에 창문이 길쭉하게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높이가 47m야 건물이 지금. 이 건물이 높이가 47m예요. 47m. 층고가 엄청 높아. 그 47m의 층고를 견딜 만큼 이제 창문을 좀 한 층인데도 두 짝씩 이제 놓는 거죠. 가끔 우리나라도 복층 있는 집들 가보면은 거실 창문이 그냥 샤시 그 거실 샤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도 하나 있는 그런 집들 있잖아요. 그런 느낌인 것 같더라고. 그죠? 이게 그리고 여기서 지금 취임식을 한 게 푸틴부터예요. 푸틴. 옛날에 옐친 알죠? 옐친. 푸틴 전에 대통령. 이 양반 때는 여기서 했대요. 여기가 그 국립 크렘린 궁이에요. 이름이 조금 헷갈리는데 국립 크렘린 궁이야 이게. 국립. 그리고 아까 이거는 모스크바의 크렘린 대궁전입니다. 이게 좀 다른데 이름이 좀. 아무튼 뭐 중요하지 않고 아무튼 원래는 여기서 했는데 이제 푸틴 때부터는 여기로 옮긴 거래요. 자, 아무튼간에 취임식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취임식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군인들이 들어와요. 푸틴은 마지막에 들어오는 거야. 맨 마지막에 들어와요. 일단은 맨 처음에 군인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이 군인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이 국기랑 뭐 휘장 막 이런 거 들고 오는데 여기서 이 군인 2명이 요런 걸 들고 옵니다. 이건 러시아 헌법이야. 그리고 이 위에 이 뒤에 있는 게 중요해. 이 목걸이가 있습니다. 목걸이가 요게 요렇게 이어져 있어요. 지금 이 사람 팔에 가려져가지고 안 보이는데 졸라 비싼 거야 저거.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목걸이가 있으면 이 덩어리가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그죠? 덩어리 있잖아. 이게 17개래요. 덩어리가. 이 덩어리 뒤에를 보니까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을 해먹은 인간들의 이름이 써 있어요. 푸틴이 근데 5번 해먹었잖아. 5개 적혀 있어. 해먹은 만치 적혀 있는 거예요. 푸틴이 5번 했잖아. 그럼 푸틴은 5번 적혀 있는 거고 이 연도도 써 있어 이렇게. 2018년 누구 하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5번 적혀 있는 거예요. 아직 좀 많이 넉넉하게 남았어. 17개잖아. 17개 덩어리가 17개인데 지금 여기에 지금 7개가 적혀 있대요. 옐친 그리고 푸틴 그리고 그 푸틴의 친구 메드베데프 푸틴 옐친하고 푸틴, 메드베데프, 푸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7개가 적혀 있는 거예요, 지금. 메드베데프라고 아세요? 메드베데프? 이 양반, 러시아 3대 대통령 했던 사람이 있어. 왜냐면 그때는 헌법을 안 고쳐가지고, 푸틴이 2번 했는데 대통령을 3번째 하려면 개헌을 해야 되잖아, 헌법을. 안 되는 거야, 그게. 일단 헌법이 개정이 안 됐으니까, 너가 잠깐 해하고서 바지사장으로 앉혀놓고, 푸틴이 잠깐 총리로 가요, 총리. 저 그런 적이 있거든요. 한 번 해, 이 양반이. 자, 그리고 나서 이 군인들이 이거 들고 오면은 이제, 한 명 들어옵니다. 이 이모가 러시아 상원 의장이에요. 러시아도 미국처럼 상원이나 하원이 있습니다. 일단 상원 의장 이모 들어오고 이 양반의 하원 의장 아저씨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근데 세 번째로 누가 들어오냐? 이 양반이 들어옵니다. 나는 처음에 학사모를 쓰고 있어가지고 무슨 목걸이도 막 이렇게 치렁치렁 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 서울대학교 총장 마냥 국립 모스크바 대학교 뭐 이런 거 있잖아 러시아에. 거기 총장인가? 난 그랬어요 처음에. 헌법재판소 소장입니다. 러시아 연방 헌법재판소 소장 발레리 조르킨 알베 씹어졌고 연방 이제 그 헌법재판소 소장이에요. 근데 그거 아시죠? 바이든 맞은편에서 지금 요 판사복 같은 거 입은 요 이삼촌도 미국의 연방대법원장입니다. 미국에선 연방대법원이 가장 높은 그 헌법기관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러시아도 이삼촌이 진행하는 거야.
러시아의 가장 높은 헌법기관인 러시아의 연방헌법재판소의 소장이 이제 진행하는 거예요. 선서 같은 것도 이제 하고 요런 거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할아버지 오래 해먹었어. 2001년부터 러시아에서 푸틴이 대통령 하죠. 이 할아버지가 지금 언제부터 헌법재판소장이냐면은 2003년부터입니다. 2003년부터 지금까지 러시아의 헌법재판소장은 저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푸틴이 2001년에 대통령 처음 취임하고 나서 2년 뒤부터 이 할아버지가 계속 나와요. 취임식마다. 계속 나와 저 할아버지가. 올해도 해먹었어 진짜로. 올해도 해먹었어. 이 양반들이 이제 들어오면 마지막에 이제 푸틴이 들어옵니다. 처음에 푸틴이 계단을 올라가요.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다가 이제 나중 가서는 문짝이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대기를 타고 있어. 보면은 대기를 타고 있는데 이 문짝 열리기 전에 이 공간에서 대기 탈 때까지 막 올라가요. 푸틴도 막. 자, 근데 올라가는데 여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저 그림의 제목이 뭐냐? 저 그림이 뭐냐는 중요하지 않아. 저 그림의 제목이 뭐냐? 우리에게 칼을 들고 오는 자 칼로 죽을 지어다입니다. 제목이. 이거 자세히 보면은 요 센터에 이제 어떤 그 군인이 있고 사방에서 이제 칼로 막 들어오는 적군하고 쌈 싸먹혀서 싸우는 그런 그림이에요. 우리에게 칼을 들고 오는 자 칼로 죽을지어다. 이 그림을 왜 설명하느냐? 러시아 방송국 그 공영방송에서 푸틴 취임식을 그 설명하는 그 아나운서가 이 그림에 대해서 굳이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는 뭔가 의미가 있는 거다 지금. 저거 의미가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저희가 해서 굳이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푸틴이 이렇게 걸어 들어갈 때 딱 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아나운서가 러시아. 뭔가 지금 러시아가 서방의 침입으로부터 러시아를 불가피하게 막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이런 짓을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합리화를 지금 하잖아요. 딱 맞는 대사죠 저게. 저 그림의 제목이. 그죠? 그리고 이 대사가 저 그림의 제목으로서만 유명한 게 아니라 원래 옛날에 소련이 만든 영화에도 나오던 대사고 소련 때부터 러시아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선동구호로 쓰던 단어래요. 이게 쓰던 문장이래. 야 근데 이거 러시아 취임식 진짜 스텝이랑 시간 박자 꼬이면 좆되겠더라 진짜로. 카메라가 이제 이렇게 변합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현지 시간 12시 정각이 딱 되면 이 시계가 12시가 됐다라는 걸 이제 카메라가 잡으면서 종소리가 땡땡땡 울려요. 그리고 러시아의 프레지던트 블라디미르 푸틴 이러면서 이제 문짝이 열립니다. 저 땡땡땡하고 이제 그 장내에서 이제 블라디미르 푸틴 하면서 그러면서 문짝이 열리는 거예요. 저게 12시 땡땡땡 하는 순간 타이밍을 잘 봐야 돼 그거. 그래서 자 문짝이 열립니다. 문짝이 열리자마자 첫 번째 홀에 들어와요. 이게 뭔 개소리냐? 러시아의 푸틴이 지금 걸어가잖아요. 지금 계속 이렇게 걷죠. 이게 문을 열고 문을 열면 홀이 계속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푸틴이 들어갔어. 그러면 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문짝이 여기 있어. 여기로 레드카펫 타고서 들어갔어. 문짝이 열려. 그리고 여기서 또 레드카펫 열고서 이렇게 들어가. 문짝이 또 열려. 또 가는 거야. 홀이 하나, 두 개, 세 개를 쓴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뭔 말인지 되시죠? 자, 일단 첫 번째 홀에 들어갑니다. 여기가 어디냐? 게오르기 홀이에요. 게오르기 홀. 게오르기 홀인데 여기가 크렘린 대궁전. 아까 봤던 요 궁전 있죠? 요 궁전에서 제일 큰 홀입니다. 제일 큰 홀. 엄청나게 크대요, 진짜로. 여기가 길이가 61m야. 그러니까 푸틴이 지금 61m를 걸어 들어가야 돼요, 지금. 요 하원 이모들도 아까 걸어 들어갔잖아요. 61m. 걸어 들어가는 거지. 너비 20.5m. 길이는 61m. 높이가 17.5m래요. 층고가 17m가 넘어. 또 에어컨 히터 틀어가지고 되겠어요, 저거? 자, 여기서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천장을 봐야 됩니다. 천장을. 보면은 이 홀에 보면 샹들리에가 있어요. 샹들리에. 이게 6개가 있대요. 난 저거 저렇게 무거운지 몰랐어요. 저게 청동 샹들리에인데 1.3톤입니다. 하나에 1.3톤이에요. 저거 떨어지면 죽는 거야, 사람 진짜로. 저거 떨어지면 진짜 죽는 거예요. 1.3톤입니다. 어마무시하게 무거운 거예요, 저거. 금 뺑기래. 도금. 자, 이제 두 번째 문짝 열린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이 두 번째. 보면은 이제 문짝이 열리고 또 문짝이 열려 있어요. 그죠? 이게 두 번째 홀에 들어온 거예요. 여기가 이제 알렉산드르 홀입니다. 길이 31m, 너비 20m. 딱 그만해 보이죠? 31m 정도 돼 보인다. 20m 되겠다. 딱 그 정도 사이즈 돼 보이죠, 그죠? 자, 이 세 번째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요. 마지막. 안드레이 홀입니다. 안드레이 홀. 여기 이제 가지고 이제 이런 것도 하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죠? 여기서 이제 들어와가지고 아까 들어왔던 누구야? 상원 의장 이모, 하원 의장 아저씨, 헌법재판소장하고 이제 악수하고 이제 여기다 이제 아까 들고 갔던 여기에 이제 손 올리고 선서해요. 선서. 그거 하는 거야, 그거. 근데 이게 끝나면 예포를 쏩니다. 근데 이번에 예포 이거 준비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는데 가로수가 부러집니다.
진짜 포를 쏘는 건가 이게? 가로수가 부러져요. 나무가 무너지더라 이렇게. 아무튼 예포를 쏴서 나무가 작살났더라고 이번에. 씌워졌습니다. 어떻게 쏜 건지 몰라도. 그리고 저 예포 모델 밀덕분들 궁금하실까봐 말씀드리면은 ZIS-3입니다. 76mm 포예요. 자 이제 예포가 끝나고 나면 이제 푸틴이 갑자기 어디로 혼자 갑니다. 근데 여기에 손님들이 다 여기 그냥 계속 서 있어요. 서 있는데 푸틴만 혼자 일로 가요. 가서 군인들 사열식을 받습니다. 이날 눈비가 내렸대요. 눈비. 그냥 눈 말고 눈비. 엄청 추웠대 저때. 왜 우리나라 12월 초나 11월 말에 진짜 차가운 비 내리는 거 알죠? 진짜 차가운 비. 그런 날이었다 그러더라고요. 눈비가 내릴 정도로. 그런 날이었대잖아. 자 그리고 이 사열식이 끝나면 이제 또 걸어가요. 어디로? 사열식 끝나면 또 어디로 걸어가더니 이제 교회에 들어갑니다. 러시아 정교회야 정교회. 정교회 건물이에요. 정교회 건물. 가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축복해줘. 모스크바 러시아 정교회 대주교가 대기 타고 있다가 이제 푸틴이 오면 예배를 시작하고 축복을 해줍니다. 요거 끝나면 이제 정말로 이제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야, 오늘 준비한 게 근데 여기까지 하더라. 조금 빨리 끝나긴 했는데 그래도 좀 재밌었잖아, 그지? 요 정도면 됐지 뭐. 그죠? 또 궁금한 거 없잖아. 요 정도면 됐지 뭐, 그지? 재밌어가지고 빨리 끝난 거잖아요, 그죠? 인생동반 좋기 반니 성형외과 주식회사 새벽그룹 간다요 후원자 당근 이카로 김도우 부츠 vs 더 월드 은빛 마술사 카논엔 이름 없음 XX129XX 잘매 갱다 탁성은 시우필 최영인 정진 배부른 다람쥐 진우파 마차슬리 로제 길병자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